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안달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 5월 9일에 네이트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나 봐요. 10년 후 여자가 결혼에 안달하는 시대가 옵니다라는 예언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5월 9일을 안달절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예언 언제 적중합니까? 유. 10년은커녕 11년이 지났는데 그런 날은 대체 언제 오나요? 유. 이렇게 최근에도 글이 달리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최근에 11월 달에서도 여시에서 11월 13일 날 이 안달절 관련된 글을 올리고 여시에서는 좀 비웃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분이 10년 후라고 한 거는 조금 딜레이 된 거는 맞긴 맞는데 이제 내년쯤부터는 저는 안달절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 유자들이 대스탑 널것 시대로는 들어갔고 피곤하다, 지친다, 그만하자, 하이하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스탑널컬로 들어간다고 한들 지금 남자들이 열심히 스캔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안다라는 여자들이 내년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폭증하면서 과거의 한 네티즌이 이야기했던 것이 어느 정도 100%까지 완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글이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다른 나라의 어떤 사례를 같이 분석한 글이라서 우리도 한번 이걸 읽어보면 아,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거를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 여자가 결혼에 안달하는 시대가 옵니다. 길지만 좀 읽어주세요. 특히 한국 여성들에게 너무 지쳤다는 분들. 일단 가부장제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가부장제의 양대 기둥은 1. 남자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다. 이것은 남자에게 불리하고 여자에게 유리함. 2. 남자가 가정의 대소사에 정권을 쥐고 결정한다. 이것은 남자에게 유리하고 여자에게 불리함. 이렇게 이제 전제를 달고 이제 갑니다. 일단 미국부터 시작합니다. FM이 가장 격렬하게 그리고 처음으로 퍼진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가부장적 사회였던 미국의 법이 상당히 바뀌게 되죠. 이혼 시 재산 분할, 한쪽의 외도가 발견될 때는 그쪽을 거덜낼 정도로 많은 재산 분할, 양육비 청구 등등. 그래서 아무리 큰 부자라도 3번 이혼하고 나면 노숙자가 된다는 유머까지 있지요. 그러자 남성들은 큰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왜 결혼해야 하는 거지? 이혼도 많은 시대에? 아니, 이혼 안 하고 사는 부부가 오히려 신기할 만큼 이혼이 많아졌고 이혼하고 나면 재산 분할하고 애 양육비 대주느라 허리가 길 텐데 왜 내가 결혼을 해야 하지? 라고 회의에 빠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현상이 많이 발생하죠. 미국은 이미 발생했던 거고 남자들에겐 결과적으로 가정을 부양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감만 남고 가부장으로서의 권리는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맨 앞에서 설명한 가부장제에서의 유리한 포인트는 사라지고 단점만 남은 셈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과정은 소폭 줄어드는 대신 혼인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고 사는 부분은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동거가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겠죠. 다시 돌아서 통계에 의하면 애를 낳아 학교를 보내는 보통의 가정들의 상당수 60에서 80% 정도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삽니다. 물론 이런 가정이 하도 많아서 여러 권리들을 법적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청구 등은 상당히 힘들어지죠. 막말로 집이 남자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너 꼴보기 싫으니 나가라 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나가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물론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면 그때부턴 사정이 180도 바뀌지만요. 여자들은 갈수록 혼인신고서에 도장 사인하는 남자가 없어지므로 노후와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남자들과 결혼하려고 노력합니다. 안달한다는 거죠. SBS 짝에서도 여자들의 숫자가 많은 경우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미국에선 남자들은 혼인신고서를 내는 것을 극히 꺼리고요. 거덜나기 싫으니까요. 혼인신고서를 내고 살다가 이혼해서 거덜난 경우가 주위에 너무도 많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이제 혼전계약서를 이제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걸 인정 안 해주고 있고. 그래서 여자들은 동거를 쉽게 시작합니다. 동거하다가 남자 마음을 잘 돌려서 혼인신고서를 받아내자는 전략으로 바뀌죠. 남자들은 동거를 쉽게 할 수 있으니
더욱 혼인신고서까지 낼 이유가 없어집니다.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 여자들은 더욱 동거를 쉽게 시작해서 남자들의 마음을 잡으려 하고요. 악순환의 연속이죠. 결혼기념일에 미국의 여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가 무엇일까요? 명품백? 다이아몬드 반지? 아니죠. 수십 년 동안 부동의 1위는 바로 혼인신고 서류입니다. 아주 기쁨에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나죠. 남자들이 10년, 20년 살아보고 난 후에 확신이 든다 싶으면 주는 게 혼인신고서라서. 여자들도 한번 결혼하면 평생 노후가 보장되고 안정된 삶이 가능했던 것을 타개한 주범이 FN과 남녀평등사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녀평등주의로 인해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신세계가 아니라 고단하게 직장을 다녀야 하는 상가, 미혼모, 그리고 언제 집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녀평등이니 FM이니 하고 떠들고 다니는 여자들은 왕따를 당하고 뭘 모르는 철부지 정도로 취급받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과 프랑스 경우입니다. 이것은 유럽도 대동소이합니다. 이탈리아 등에서는 아직도 마초적인 남자들이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자유롭게 연애하고 동거하고 헤어지고 사는 남자들이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프랑스 여성들 사이에서도 FM주의자나 여성평등주의자 이런 여자들은 왕따를 당합니다. 결국 프랑스 여성들의 삶이 매우 불안해졌거든요. 그리고 여성들 사이에서는 괜찮은 남자와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찾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죠. 그들도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대단한 남자를 바라지도 않고 좀 마초적이거나 가부장적이더라도 그저 이혼 없이 가정적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젠틀하고 현대적인 사상인 반면에 결혼은 안 해줍니다.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미국과 똑같은 코스로 갑니다. 여자들이 쉽게 동거를 허락하고 남자들은 그를 이용만 할 뿐 혼인신고까지는 안 하려고 하고 여자들은 혼인신고에 목을 매고요. 그리고 뒤에 넘어갈게요. 일본의 케이스. 역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남자들도 책임감이 없고 굳이 여자를 사귀려 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굴레이고 속박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거든요. 여성평등 대우 다 해주고 하다 보면 굳이 몇 년 가지도 못할 사랑 때문에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깨달아 버린 까닭에 여자에 관심이 없는 초식남들이 대폭 늘어났고, 연애를 한다고 해도 한국 남자들처럼 자상하고 로맨틱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더치페이는 기본이고 무뚝뚝하고 자주 연락도 안 하죠.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을 매우 선호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도 2015년을 기점으로 결혼 적령기 남녀들이 성비가 정상화되어 갑니다. 일본은 서양을 따라가고 한국은 일본을 따라갑니다. 한국은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지만 그것이 한뿔 꺾인 것이 20여 년 전이고, 그 사람들이 결혼 적령기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 불과 2, 3년 후부터입니다. 지금 인구 구성으로 보았을 때 남아 선호 사상이 인구 성비에 끼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10년 후 정도부터는, 그러면 한 2022년 말하는 거죠. 남자들이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여자분들보다 적은 시기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는 남자 105대 여자 100 정도가 되지요. 이게 자연에서의 자연스러운 출산 비율이거든요. 지금은 거의 120대 100 정도로 남자가 많지요. 남자가 철저히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한국의 기조도 서양을 따라갈 겁니다. 요즘도 독신 남녀들 많지요. 또한 애 낳고 나서야 혼인신고한다는 사람이 많지요. 이혼 남녀 볼씩 많지요. 남자분들은 남자들끼리의 경쟁이 치열한 고로 여자분들의 온갖 말도 안 되는 시비와 요구를 들어주면서 굴욕적으로 연애하는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만 10년 정도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완전히 뒤바뀐 건 아니지만 바뀌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10년에 너무 주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조금 오차 범위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분 말씀하는 대로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세상 어느 나라도 여자가 남자보다 경제력이 더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은 10년 후에도 남성의 경제력이 강할 겁니다. 즉 남성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미혼 여성들의 경제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결혼과 남자의 목을 매는 시기가 틀림없이 온다는 것이죠. 지금은 남자들의 경쟁률이 치열해서 아쉬워하지만요.
또 뒤에도 있는데 결국은 여자들이 안 달라는 거는 경제 위기가 와야 돼요. 경제 위기가 아마 내년이 아마 올해보다는 힘들 거라는 전망들을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내년에 경제가 좀 많이 힘들어지면 뭐 모든 여자가 그렇겠습니까만은 경제력이 없는 여자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안 달랄 겁니다. 다음으로 독신녀의 사회 문제입니다. 서양에서도 독신 열풍이 30여 년 전에 이미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 모든 유부녀들의 공공의 적이 됩니다. 아마 여시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서양 영화를 보면 가끔 독신으로 혼자 살고 나이 40대 넘은 여자들을 마을의 모든 유부녀들이 경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녀평등 어쩌고 독신 어쩌고 혼자 살겠노라 공언했던 그 여자들도 나이 들면서 외로움과 교독을 견딜 수 없었고 유부남들을 유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유부녀들은 독신녀라고 하면 상종도 안 하려 하고 아주 싫어하죠. 자기 남편 빼앗아갈 준비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물론 독신녀들은 혼자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을 것이고요. 저렇게 한번 사회적인 실험을 해본 서양이기에 독신하겠다는 여성의 비율은 옛날보다는 대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독신에 대한 한상도 없고요. 말년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외로울 뿐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지금 한국에서 독신녀 행세하는 분들 20년 후에 딱 족골납니다. 저도 10년 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분은 11년 전 글이니까 고추 저랑 보는 거랑 비슷하네요. 딱 요꼴 날 겁니다. 요꼴. 그리고 이어서 더구나 한국은 남녀의 경제력이 서양보다 훨씬 차이가 나고 사회 안정망도 약합니다. 탈출구는 하나뿐이겠죠. 돈 많은 유부남 물음표. 지금도 데이트 비용 대랴 여친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아주랴 허리가 휘는 불쌍한 한국 남성들을 위해 예언글을 적어봅니다. 사실 예언글도 아닙니다. 보편타당한 사회 현상을 적어드렸을 뿐이죠 라는 글입니다. 10년에 너무 주목하지는 마세요. 10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결국은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일본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미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은 거쳐갔던 길이고 우리는 이제 뒤늦게서야 출발했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극단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안달절은 경제가 한번 충격을 받았을 때 경제력이 부족한 여자들이 특히 나이가 꽉 찬 여자들이 안 달라가지고 결혼시장에 적극적으로 바뀔 겁니다. 저는 내년이 아마 경제가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두드러지지 않겠냐. 일단 먼저 나타난 게 데스탐널커 시대가 들어온 거고 그런다고 남자들이 잘 안 넘어가겠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안 달라겠죠. 나이는 계속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원글을 쓴 댓글 중에 찬반이 걸린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도 괜찮더라고요. 이분은 홍콩 케이스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양보다 홍콩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홍콩 여자들 생각이 남자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가사본담은 무조건 반반. 즉 남자가 집하고 지참금 듬뿍 자기 집에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자가 필요한 남녀평등은 꼭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여자가 전업주부여도 시가, 처가, 용돈도 똑같이, 가사분담도 똑같이, 육아도 똑같이 우리나라 여성보다 심하지만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이 어떻게 됐냐고요? 현재 홍콩 여성들은 결혼을 못해서 난립니다. 홍콩 남성들이 홍콩 여성들과 결혼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촉발제가 된 게 중국 본토로 반환되고 나서 홍콩 남성들이 홍콩 여성이 아닌 본토 여성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갈수록 늘어나서 2007년에 49.2%가 그렇게 결혼했죠. 와, 49.2. 그래서 여성들이 본토 여성 결혼 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현재 홍콩은 결혼 못한 여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밑에 좀 보면 홍콩 여성들은 의식개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매매혼이라고 남자를 욕합니다. 아니 같은 중국 사람인데도 매매혼이라고 욕을 하나요? 야, 우리나라도 보면 여자들이 국제결혼 매매혼이라고 내려치죠. 똑같네요. 똑같아. 이것도 2012년도 5월 9일 글이네요. 하여튼 재밌게 흘러갑니다. 물론 이분이 10년 후라고 했지만 조금 딜레이는 됐는데 결국은 그거는 제가 볼 때 모멘텀은 뭐냐? 이분도 하신 말씀이 결국은 경제력을 중시했잖아요.
경제력이. 즉 경제력이 지금처럼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이자들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경제가 침체되면 이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사무직, 서비스직 일자리가 급감해요. 아마 내년부터는 그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그 이자들이 안달하는 시대는 내년부터 좀 늘어나지 않을까. 완전히 완성까지야 좀 더 걸리겠지만은 지금 일단 대스타널커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이자들이 안달나서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